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하나 늘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빛나는 순간들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당신의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줄 6명의 특별한 친구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혹시 요즘 앞으로 나는 괜찮을까? 하고 불안하거나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재정적 안정, 건강, 사회적 관계, 삶의 목적, 감정적 회복력, 그리고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힘까지. 이 친구들과 함께라면 인생에 어떤 폭풍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삶을 다시 뜨겁게 살아내기 위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친구, 재정적 안정 흔들리지 않는 삶의 뿌리. 젊었을 적 박 사장님 앞에는 그야말로 탄탄대로만 펼쳐진 듯 보였습니다. 손드는 사업마다 소위 대박을 터뜨렸고 돈 걱정이라는 건 정말이지 사치스러운 남의 이야기였죠. 자식들 대학 등록금이며 유학 자금은 물론이고 결혼할 때 번듯한 아파트 한 채씩 척척 마련해 주며 어깨를 으쓱거리곤 했습니다. 다른 걱정 말고 아버지만 믿어라. 그 말이 박 사장님의 자신감이자 자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노후 자금 그런 건 따로 준비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죠. 이만큼 벌어놓았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알아서 잘 커준 자식들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랴 싶었습니다. 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참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의 연속이더군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성공 신화에도 어느덧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가족처럼 믿었던 동업자가 하루아침에 거액의 자금을 빼돌려 잠적해버린 겁니다. 충격으로 쓰러진 박 사장님을 일으켜 세운 건 남은 사업체라도 살려보려는 안간힘이었지만 이미 기울어진 배를 바로 세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연이은 투자 실패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고 설상가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길을 걷다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평생 병원 문턱 한 번 넘어본 적 없던 그에게 찾아온 심장질환이었습니다. 수중에 남은 돈은 병원비와 밀린 대금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해봤던 박 사장님이었지만 이제는 염치불구하고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만 믿어라던 그 기세등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의 반응은 냉정하리만큼 현실적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자기 사업도 어렵다며 한숨을 내쉬었고 딸은 아이들 학원비며 대출금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며 울먹였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외면한 것은 아니었겠지요. 하지만 당장 큰 도움을 줄 수 없는 각자의 팍팍한 현실 앞에서 부모의 어려움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박 사장님은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서운함보다는 깊은 절망감이 그의 마음을 핥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아, 결국 기댈 곳은 나 자신뿐이구나. 자식들에게 의지하려 했던 생각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었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자존감 속에서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 그날부터 박 사장님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깨끗이 접어두고 당장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았습니다. 아파트 경비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아내가 부업으로 하는 작은 일도 거들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활비를 아끼며 철저하게 예산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빚 관리에도 신경 썼고 얼마 되지 않는 수입이지만 푼돈이라도 꼬박꼬박 모아 노후 자금을 위한 작은 적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초라한 현실에 눈물이 핑 돌기도 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가는 것보다 더 큰 변화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뿌듯함,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단단함,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관리하고 계획하는 경제적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자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박 사장님은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가계부를 써보는 것도 좋고 불필요한 지출 하나를 줄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내 삶의 재정을 내 손으로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 그 자체이니까요. 스스로 일군 재정적 안정이라는 든든한 친구 덕분에 박 사장님은 비로소 삶의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만으로는 살 수 없는, 어쩌면 돈보다 더 소중한 친구가 있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죠. 바로 우리 자신의 몸, 즉 건강이라는 친구입니다. 이번에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달은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두 번째 친구. 건강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동반자. 박 사장님이 돈 걱정에서 벗어나 한숨 돌리게 되었지만 인생에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보물이 있죠. 값을 매길 수조차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 바로 우리 자신의 몸, 건강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자식들의 지극한 사랑도 다 소용없게 될지 모릅니다. 젊었을 적 김 선생님은 그야말로 동네에서 알아주는 강골이었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단련된 몸은 좀처럼 지칠 줄 몰랐죠. 남들은 감기 몸살로 끙끙 앓을 때도 김 선생님은 거뜬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잘 알지. 쇠도 씹어먹을 나이야. 호탕하게 웃으며 큰소리치던 그였습니다. 그랬기에 은퇴 후에는 보상이라도 받듯 몸 관리에 완전히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운동?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나중에, 시간 많으니 나중에 하지 뭐. 그 나중에라는 달콤한 유혹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신호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좀 뻐근하고 예전처럼 계단을 가뿐하게 오르지 못하는 정도? 김 선생님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뭘.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무시했던 작은 신호들은 어느새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편함으로 커져갔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시도 때도 없이 쑤시는 무릎과 허리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토록 좋아했던 주말 등산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 되었고 심지어 집 앞마트에 잠깐 다녀오는 것조차 큰 결심이 필요하게 되었죠. 활력 유지는커녕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귀찮아지니 자연스레 집 안에만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걱정이 된 자녀들이 주말마다 찾아와 영양제를 챙겨주고 아버지, 제발 운동 좀 하세요. 애원 섞인 잔소리를 퍼부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아버지를 대신해 운동을 해줄 수도 몸에 좋은 음식을 씹어 넘겨줄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병원에 가보라는 성화에도 김 선생님은 괜찮다, 괜찮아 손사래만 쳤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현실을 인정하기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건강관리의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오롯이 자신에게 있다는 차가운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관 거울 앞에 무심코 섰는데 그곳에는 자신이 알던 김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잔뜩 구부정한 어깨, 푸석한 피부, 초점 없는 눈빛. 마치 생기를 잃은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정말 나란 말인가?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과 함께 깊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내 몸을 너무 함부로 대했구나. 이렇게 될 때까지 뭘 한 거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과 함께 그래도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마지막 고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거창한 목표 대신 바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리한 운동 계획 대신 매일 아침 집 앞 공원을 딱 30분만이라도 꾸준히 걷기, 기름지고 짠 음식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식탁에 더 올리는 식습관 개선, 그리고 아프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동네 의원에 들러 종합적인 건강 검진을 예약하는 것. 처음 며칠은 온몸에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했고 입맛에 맞지 않는 싱거운 음식들은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꺼를 때도 있었지만 꾸준함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놀랍게도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괴롭히던 통증이 줄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개운함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다시 동네를 힘차게 걷고 가끔은 친구들과 만나 점심 식사를 하고 잃어버렸던 일상의 활력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움직이고 생활할 수 있다는 독립적인 삶의 기쁨을 다시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 정도쯤이야 나이 탓이지 하며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외면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있을 때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노년 건강관리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 10분 더 걷기, 물 한 잔 더 마시기,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 당신의 빛나는 노년을 지켜줄 테니까요. 작은 꾸준함이야말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활력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매일 꾸준히 자신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이라는 친구와 오래도록 잘 지내는 비결이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니 김 선생님의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문득 혼자서는 채울 수 없는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따스한 온기를 전해줄 세 번째 친구, 바로 사람들과의 연결, 즉 사회적 관계라는 친구를 만나러 가볼까요? 세 번째 친구, 사회적 관계. 외로움을 녹이는 따스한 햇살. 건강을 되찾은 김 선생님은 이제 혼자서도 외출이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몸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함께하는 온기였죠. 사람 온기가 그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본능인가 봅니다. 특히 평생 금슬좋기로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던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째 접어든 이 할머니에게는 그 빈자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몇 해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들네, 딸네 집을 번갈아 오가며 이제 막 말문이 트인 손주들 재롱 보는 재미가 쏠쏠했으니까요. 할머니, 할머니, 뒤뚱거리며 달려와 안기는 아이들을 보면 세상 시름을 다 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아이들만 키우는 것이 아니더군요. 손주들은 쑥쑥 커 학교에 들어가고 학원에 다니느라 바빠졌고 아들, 딸 내외 역시 직장 생활과 자기들 살림살이에 정신없이 바빠졌습니다. 할머니 댁을 찾는 발길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텅 빈 집안, 텔레비전 소리만이 외롭게 울려 퍼지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창밖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오래된 앨범을 뒤적이거나 그렇게 시간을 죽이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전화벨이라도 울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려가 받곤 했지만 열에 9은 광고 전화거나 엉뚱한 번호였습니다. 실망감이 쌓이고 쌓여 어느덧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과 원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저것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명절이나 생일 때 용돈 봉투 하나 덜렁 보내면 다인가. 섭섭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기도 여러 날, 문득문득 찾아오는 외로움 극복 방법이 절실했지만 어디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혹시 이게 말로만 듣던 노년기 우울증은 아닐까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무심코 거울 앞에 섰는데 잔뜩 찌푸린 미간과 슬픔이 그늘처럼 드리워진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축 처진 어깨, 생기 없는 눈빛. 마치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 꼴이 뭐람. 이러다 정말 혼자 병들어 죽겠구나. 섬뜩한 자각과 함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자식들만 바라보고 앉아 있을 텐가. 서운해하고 원망만 한들 뭐가 달라진단 말인가. 이 할머니는 주먹을 꾹 쥐었습니다. 그래, 기다리지 말자. 내가 먼저 움직여야지. 뭐라도 해보자. 수십 년은 좋게 넘었을 손때 묻은 낡은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던 옛 친구들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요. 여보세요? 낯설면서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이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어색했던 첫마디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나간 세월을 이야기하고 또 지금의 외로움을 토로하며 웃고 울었습니다. 실로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속 시원한 소통이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용기를 얻은 이 할머니는 다음 날 집 근처 노인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내 노래교실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어울려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서예반에서는 떨리는 손으로 붓글씨를 쓰며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동호회 활동도 시작했죠. 젊었을 적 좋아했던 뜨개질 모임에 나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예쁜 손뜨개 작품을 만드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얼굴에는 어느새 웃음과 생기가 돌았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전화만 기다리며 텅 빈 시간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잡고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동네를 오가며
마주치는 이웃들과 스스럼 없이 인사를 나누는 하루하루가 기다려지는 새로운 인간관계들이 그녀의 삶을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사회적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주체적인 기쁨과 든든함은 자식들에게 의지했던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이었죠. 혹시 지금 텅 빈 집안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세상과 단절된 듯한 기분에 힘겨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작은 용기라도 내어보세요. 먼저 다가가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도 좋고,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 만들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참여나 동호회 활동처럼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적 관계라는 따스한 햇살은 분명 당신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외로움 극복의 첫걸음은 바로 당신의 작은 용기입니다. 이 할머니의 삶은 새로운 친구들 덕분에 다시 따스한 햇살로 가득 찼습니다. 이처럼 사람들과의 연결은 우리 마음의 온기를 불어넣죠. 하지만 때로는 북적이는 관계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이유를 찾아주는 네 번째 친구, 바로 삶의 목적의식이라는 친구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평생 일만 했던 최 부장님의 퇴직 후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번째 친구, 목적의식. 아침을 기다리게 하는 설렘. 이 할머니의 삶은 새로운 친구들 덕분에 다시 따스한 햇살로 가득 찼습니다. 이처럼 사람들과의 연결은 우리 마음의 온기를 불어넣죠. 하지만 때로는 북적이는 관계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죠. 평생 한 우물만 파던 엔지니어 최 부장님의 은퇴 후 삶이 그랬습니다. 40년 가까이 이름만 대면 날만한 대기업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도맡아 했던 최 부장님. 그의 삶은 그야말로 일이 전부였습니다. 가족들조차 그의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온 그에게 드디어 퇴직이라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퇴직 기념식에서 꽃다발을 받아들던 순간 그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 후련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일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못 잔 잠도 실컷 자고 보고 싶었던 드라마도 밤새 보고 그동안 소홀했던 아내와 여행도 다니리라. 처음 몇 달은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생 누려보지 못한 여유와 해방감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가 점점 더 견디기 힘든 권태로움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은 또 뭘 하며 시간을 보내나 였습니다. 골프 약속도 하루 이틀이고 친구들과 만나 술잔을 기울이는 것도 예전만큼 즐겁지 않았습니다. 딱히 갈 곳도 해야 할 일도 없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평생 최 부장이라는 직함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았던 그에게 아무런 역할도 주어지지 않은 은퇴한 노인이라는 현실은 참기 힘든 무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와 아버지, 이제 일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라고 말할 때면 고마움보다는 나는 이제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곤 했습니다. 마치 엔진이 꺼져버린 자동차처럼 그의 삶 전체가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은퇴 후 삶이란 이런 것인가 하는 회의감에 자아시려는커녕 삶의 의미조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지못해 아내의 심부름으로 동네 청소년 문화센터에 들렀다가 게시판에 붙은 작은 공고 하나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청소년 로봇 코딩 교실 재능 기부 강사 모집. 로봇 코딩. 평생 그가 다뤄왔던 익숙한 단어들이었습니다. 순간 그의 심장이 미미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아이들과 잘 소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앞섰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지. 한번 해볼까? 그는 용기를 내어 센터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해하던 아이들이 최 부장님의 쉽고 재미있는 설명에 점차 눈을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회로를 연결하고 코딩을 통해 로봇 팔을 움직이게 만들었을 때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움직인다. 선생님,
진짜 대단하세요. 그 순수한 감탄과 존경의 눈빛 앞에서 최 부장님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람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누군가에게 기쁨과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가슴 벅찬 자각, 더 이상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막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아이들에게 또 어떤 재미있는 것을 가르쳐 줄까 하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죠. 이것이야말로 그가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 진정한 목적의식이었습니다. 꼭 최 부장님처럼 특별한 재능 기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는 저마다 다른 모양의 열정이 숨쉬고 있으니까요.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품어왔던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생명의 신비를 느끼거나, 붓을 들고 나만의 세상을 화폭에 담아보거나, 혹은 젊었을 적 배우다만 악기를 다시 꺼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는 것도 멋진 일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나답고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 나서는 용기와 열정입니다. 기억하세요. 자아 실현의 나이는 결코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며 최 부장님은 자신의 삶이 다시 빛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가슴 뛰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하지만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깊은 슬픔에 빠질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다섯 번째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적 회복력이라는 내면의 친구입니다. 오랜 동반자를 떠나보낸 윤 여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이 친구를 만나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구. 감정적 회복력.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며 최 부장님은 자신의 삶이 다시 빛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가슴 뛰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하지만 살다 보면 햇살 좋은 날만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인생의 비바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니까요. 질병, 사고, 혹은 관계의 단절.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견디기 힘든 시련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일 겁니다. 40년을 하루같이 그림자처럼 곁을 지켜주던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나보낸 윤 여사님에게 세상은 그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남편의 부재는 단순히 빈자리를 넘어 윤 여사님의 삶 전체를 뿌리째 흔드는 거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집안 어디를 둘러봐도 남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고, 함께 웃고 울었던 수많은 추억들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숨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만큼 깊은 슬픔 속에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식들에게 기댔습니다. 다행히 아들과 딸은 번갈아 찾아와 밤낮으로 엄마 곁을 지켜주었죠. 하지만 그들의 따뜻한 위로와 걱정 어린 눈빛도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 같은 슬픔의 불길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가고 나면 더 큰 공허함과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윤 여사님은 애써 괜찮은 척하는 자식들의 지친 기색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아버지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각자의 직장과 가정, 아이들 문제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요. 언제까지고 엄마의 슬픔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내 슬픔을 자식들에게 떠넘기려 했구나. 미안함과 함께 결국 이 슬픔은 온전히 나의 몫이구나 하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찾아왔습니다.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는, 오롯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애도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윤 여사님은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슬픔을 외면하거나 억지로 잊으려 애쓰는 대신 그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다스리는 방법을 찾아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기 돌봄, 내면의 힘을 키우는 여정의